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미국의 경제 전문지죠. 포브스지에서 추천한 5개 알트코인이 있다고 합니다. 한번 살펴보시죠. 자, 비트코인이 비싸다면 알트코인을 사라 하면서 추천을 했다고 하는데요. 자, 첫 번째는 이더리움입니다. 지금 비트코인에 이어서 시총 2위죠. 최근에는 그 ETF, 현물 ETF에 대한 기대감, 댕쿤 업그레이드 잘 맞췄다고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솔라나죠. 솔라나가 이제는 좋은 것을 대부분 다 알고 계시죠. 가격도 많이 오르면 더 좋아 보이는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싸게 사기는 조금 지금 애매한 가격이 이미 돼버렸죠. 세 번째는 코스모스입니다. 자, 코스모스는 이제 호환성, 그러니까 이제 블록체인 간 자산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도와주는 그런 대표적인 그 플랫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번째는 스텔라를 언급합니다. 자, 스텔라 루멘, 리플과 더불어서 가격이 너무너무 사람을 힘들게 하는 코인 중 하나죠. 근데 이제 결제나 특히 국제 송금하는데 이걸 한번 써보셨으면 얼마나 빠르고 얼마나 싼지 수 100억이건 1000억을 보내도 수수료가 2원 정도 합니다. 이거 써보시는 분들은 어마어마하다는 걸 아마 이제 아실 텐데 자, 그 기능과 가격이 조금은 별개라는 생각도 듭니다. 마지막 코인은 카스파라고 하는 레이어 1 블록체인입니다. 뭐 암호화폐의 3중고 트릴레마인 확장성과 보안과 탈중앙화 이거 세 가지를 개선했다고 하네요. 자, 이런 5가지를 언급했는데 조금 뭔가 아쉽죠. 제가 이제 그 관련 영상을 한 7개월, 8개월 전에 이제 하나 제작을 했던 게 있는데요. 이 영상 중간중간에 글로벌 엘리트들이 콕 집어넣은 코인 5개가 또 나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좀 집중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뉴스 한번 보시겠습니다. 3월 15일자인데요. 비트코인의 온체인 유출입 흐름이 비트코인 현물 ETF 유출입과 그냥 똑같다. 쉽게 말하면 최근에 비트코인 가격 상승은 다 어디서 왔다? 미국의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다 왔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겠죠. 그런데 3월 14일에 비트코인 현물 ETF 1.3억 달러가 유입이 됐는데요. 문제가 있습니다. 전일 대비해서 이 지금 ETF 매수세가 80% 감소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최근에 가격 상승이 ETF 때문인데 비트코인을 ETF로 사려고 하는 매수의 그 거래량이 80%가 감소했다. 수요가 80%가 감소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가격이 떨어졌다는 증거가 될 수가 있겠죠. QCP 캐피털이라고 하는 것이 보고서를 냈는데요. 최근에 조금 주춤하고 있는데 비트코인 현물 ETF 수요가 이제는 글로벌이죠. 미국만 그런 건 아닙니다. 이렇게 지금 단기적으로 조금 이렇게 급락세를 겪고 있는 거 문제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지난 12시간 동안 선물 시장에서 1.67억 달러, 우리 돈 한 2천억 정도의 롱 포지션이 청산됐다고 합니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단기 과열이 되면 땅이 뜨거워지면 소나기 한번 시원하게 내릴 수 있죠. 여름에 소나기가 한두 번 옵니까? 생각보다 뜨거워질수록 자주 내릴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이 강제 청산이 됐는데 특히 이제 비트코인, 이더리움의 롱 포지션 80% 넘어가면 제가 과열이라고 말씀드렸죠. 소나기 한번 또 왔다. 그냥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더 그래프라고 하는 이게 이제 인공지능으로 좀 분류가 돼서 요즘에 핫한 코인이 됐는데요. 이더리움 레이어 2 이제 그 코인베이스에서 그 출시한 베이스를 비롯해서 니어, 스크롤, ZK 싱크를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제 더 그래프에서 지원하는 네트워크는 지금 이제 40개 이상으로 늘어났죠. 제가 이거는 그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앞으로 시간이 가면 갈수록 크립토 생태계에서 점점 중요한 것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다? 호환성입니다. 호환성은 뭐냐면요. 블록체인 이더리움, 솔라나, 아발란체, 니어 여기 여러 가지 카르다노
이 코인들 블록체인이 다 따로 국밥이었습니다. 원래는 그랬죠. 근데 이 블록체인 간에 서로 브릿지를 연결을 시켜주면 자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고요. 개발자들도 그 개발하기가 훨씬 더 수월해지거든요. 단독 체인으로만 있으면 가치가 엄청나게 떨어집니다. 이것을 이제 뭐 전문 용어로 레이어 제로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밑에서 다 블록체인을 연결시켜 주는 거죠. 이 호환성이 블록체인을 연결하면 어떤 코인, 뭐 나중에 뭐 자산 토큰을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채권이든 뭐 외환이든 스테이블 코인이든 블록체인과 왔다 갔다 해야죠. 이건 필수적인 어떤 그런 기능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코스모스도 있고요. 그 체인링크의 CCIP, 또 코스모스를 활용한 뭐 뉴트런이나 엑셀라라고 하는 코인을 제가 이전에 소개를 드린 바가 있죠. 그리고 폴카닷도 이런 지금 호환성 기능을 담당하는 대표적인 코인들이라 보시면 되겠죠.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미국 증시, 암호화폐 시장에 거품이 껴있다라고 진단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당장 이 거품이 꺼질 거라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노동시장에 균열이 생기는 등 미국 전반의 경제 데이터에서 불길한 징후가 나타나고 있다 경고합니다. JP모건도 최근에 미국의 주식이나 코인 시장의 거품을 경고하고 있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소나기가 있다면 지금 크립토 서머입니다. 여름이 이미 시작이 됐죠. 소나기만 올까요? 여름에 기다리시면 태풍이 오죠. 태풍 올 수 있다고 봅니다. 자, 태풍이 이제 큰 폭락이라고 얘기를 한다면 장마는 뭘까요? 한번 태풍이 휩쓸고 가면 후유증이 있는 겁니다. 그 이제 가격이 쑥 빠지면 바로 이제 예전 그 코로나 당시처럼 바로 반등을 해서 올라올 수도 있지만 장마가 끝날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오래 가지 않습니까? 이런 지리한 조정장 저는 올해 한 번, 두 번 이상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우리나라 김치 프리미엄 뭐 예전 2017년 수준은 아니죠. 특히 이제 최근 들어오신 분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김프가요. 50에서 60% 비트코인이요. 우리나라가 60%가 더 비쌌습니다. 어마어마한 환치기가 이때 성행했었죠. 뭐 지금은 이 정도는 아니지만 11.8%까지 김프가 순간적으로 찍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유가요. 우리 민족이 뜨거운 민족이다. 뭐 이것도 맞는 말이지만 이게 조금 구조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까지 강력하게 실행이 안 되거든요. 그 유독 강력한 트래블 룰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특히 우리나라에서 외환 규제가 굉장히 삼엄합니다. 선진국 그 어느 나라를 가도요. 이렇게 심한 외환 규제를 하지는 않는다고 하거든요. 자, 이런 이유로 우리나라가 조금 고인물,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뭐 가두리 양식창처럼 되는 구조적인 문제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미국의 상원 의원이 재밌는 발언을 했었습니다. SEC에 알트코인 현물 ETF 승인하지 말라. 이거 한번 이제 보신 적 있으실 텐데요. 비트코인을 제외한 그 어떤 코인의 현물 ETF도 승인하면 안 된다라는 서한을 SEC 게리 겐슬러에게 보냈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뭐라고 했냐? 비트코인은 심각한 취약성을 지니고 있지만 심각한 취약성이 있으면 승인을 안 했어야죠. 승인했지 않습니까? 자, 어찌됐건 다른 암호화폐와 비교해서는 질서가 확립이 되어 있고 면밀한 관리 감독을 받고 있다. 그렇습니까? 자, 비트코인도 사기와 조작에 노출돼 있지만 그랬으면 승인을 안 했어야 되는데 자, 어쨌든 다른 코인들은 더 심각하다. 자, 비트코인 아닌 다른 화폐는 관련 ETP, 뭐 이제 ETF라고 생각하셔도 무방합니다. 이런 것들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량이 낮다, 유동성이 없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합니다. 자, 블랙락 ETF 최종 시한은 5월 23일이죠. 자, 어찌됐건 컨센시스, 뭐 이더리움 인프라 개발사죠. 여기에서 이더리움 ETF 이거 거절될 수 있다. 근데 처음에는 이라는 얘기 드렸죠. 어떤 기자도 이런 얘기 했습니다. 5월 23일 이더리움 ETF 이거 점점 가능성 줄어든다. 자, 이더리움이 선물 ETF는 사실 작년에 이미 이거 승인이 됐거든요. 왜 현물 ETF 가지고는 또 이렇게 난리법석을 피울까요?
비트코인과 좀 데자뷰라는 생각 안 드십니까? 비트코인 선물 2017년도에 CME, CBOE에 이제 그 상장을 시켰고요. 그 다음에 21년에 선물 ETF 승인했잖아요. 레버리지 ETF 다 승인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서 현물 ETF를 승인했죠. 사실 순서가 이게 바뀐 거거든요. 그러면서 사기다, 조작이다, 거래량이 부족하다. 저는 뭐 좀 느낌이 좀 비슷합니다. 자, 이걸 보고 있더니 미국의 이분은 코인 전문가가 아닙니다. 그가 전통 금융 ETF 전문가 그 이제 최고 경영자죠. CEO가 뭐라고 했냐? 이거 알트코인 ETF 승인하지 말라고 하는 거는 정치적인 계산에 불과하다. 이런 또 소신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거는 뭐 승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왜 선물 ETF, 이더리움 선물 ETF 승인 이미 됐거든요. 이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지 모르겠다. 맞는 말이죠. 그러면서 그들이 서한을 보낸 목적은 투자자 보호가 아니다. 라는 소신 발언을 이렇게 했죠. 정치적인 이유가 있는 것이다. 투자자들이 현물 ETF를 원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정치인들이 이럴 시간에 실질적인 규제 마련에 힘을 쏟는 것이 더 좋겠다. 정치적인 계산이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좀 쉽게 풀이하면 월가에 돈이 자금을 대서 로비를 했다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에 돈을 엄청 많이 후원을 했었죠. 그러면 여기서 궁금한 건 이거죠. 이더리움 ETF 이거 왜 늦추자고 하는 걸 왜 하지 말라고 하는 걸까요? 이더리움이나 사실 알트의 대장은 이더죠. 비트코인 하나로 전체를 통제할 수 있듯이 코인 전체를 들었다 놨다 할 수 있죠. 이더리움 하나로 알트코인을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조금 짓누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럴까요? 시장을 장악하기 위해서 준비가 조금 덜 됐다면 시간을 뒤로 충분히 미룰 수 있습니다. 비트코인 10년간 ETF 승인 안 했지 않습니까? 자, 가격을 짓눌러 놓으면 어떤 현상이 발생합니까? 대중들이요. 매수를 잘 안 합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가 되고 우리나라에서 1억 원이 넘어가니까 그때 많이 들어가지 않습니까? 언론에서 주목도 잘 안 합니다. 그 전에는. 자, 시장을 통제하려면 월가에서 가장 손쉽게 할 수 있는 게 뭘까요? 그 전체 크립토 시장의 53% 이상을 차지하는 게 비트코인입니다. 비트코인을 확 그냥 가격을 낮춰놓으면 전부 시장이 다 폭락을 하고요. 비트를 끌어올리는 순간 크립토 전체가 따라 올라옵니다. 아하, 비트코인을 통제하면 되겠구나. 지금 통제의 영역에 이미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통제를 할 게 뭘까요? 지금 전체 시총의 약 17%를 차지하는 게 이더리움입니다. 이더리움을 통제하면 되겠네. 저가 매수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고 하는 계좌에 누군가 사서 계속 이더리움을 34,000개, 3,000개, 2,000개 매일매일 2월부터 누군가가 계속 정해놓고 있었죠. 인프라 장악, JP모건이 컨센시스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꼭 그 블랙락이 마이크로 스트래테지나 코인베이스 투자한 것처럼 지분 투자 지금 많이 해놨거든요. 자, 코인베이스의 CLO, 최고 법률 책임자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많은 디지털 자산 상품이 주식보다 더 뛰어난 시장 지표를 보여주고 있다. 아까 그 거래량이 부족하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대표적으로 이더리움의 현물 시장은 유동성이 뛰어나다. 미국의 S&P 500 내 달러 거래량이 이더리움보다 더 많은 종목은 두 개다. 아까 거래량 부족하다고 했는데 이더리움 거래량이 미국 대부분 주식 거래량보다 훨씬 더 높다. 반박을 하는 거죠. 자, 에릭 발추나스는 뭐라고 하냐? 비트코인 ETF가 너무 블록버스터급 흥행을 했죠.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민주당의 지도층을 자극했다. 오히려 이더리움 현물 ETF는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저는 항상 대낙관론자거든요. 이걸 보면 저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올해 지금 뭐 너무 올라서 못 샀다. 그때 살 거라고 할 거라고 말했을 때 샀어야 했는데 자 이런 분들 가장 큰 매수 언제 올까요? 첫 번째 우리가 뭐 몇 년 전부터 귀가 마르게 닳고 들었던 경기 침체 올 수 있죠. 주식 거품, 인공지능
언젠가 분기에 한번 시원하게 쉬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이때가 온다면 엄청난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뭘까요? 혹시나 이더리움 현물 ETF 거절되면 이때 큰 기회가 저는 찾아올 수 있다고 봅니다. 굉장히 전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 제가 예전 한 8개월 전에 이거 만들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수상한 거래소가 하나 있는데 SEC가 특혜 의혹을 너무나 이제 좀 노골적으로 줘서 했던 프로메티움이라고 하는 곳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제가 22년 10월부터 좀 히스토리를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이게요, 굉장히 투자하는 데 또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프로메티움, SEC의 증권법을 준수하는 새 디지털 자산, 이제 코인 거래 플랫폼을 출시했다. 자, 그러면서 이제 그 현재 증권법에 따라서 디지털 자산 증권 거래 서비스를 제공할 거다. 여기서 5개 코인 거래를 지원하겠다. 첫 번째 플로우, 두 번째 파일코인, 세 번째 그래프, 네 번째 컴파운드, 다섯 번째 셀로입니다. 이게 뭐라고 주장하는 거냐면요. 얘네들 다 증권이야. 그 증권을 내가 거래하는 거래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SEC한테 다 허가 맡았어 라고 22년 10월 달부터, 이게 불과 FTX가 무너지기 한 달 전이네요. 아주 오래전부터 주장을 했습니다. 자, 거래를 지원하는데 궁금한 건 이거죠. 왜 여기 이더리움이 없지? 이더리움이 없습니다. 신기하죠? 자, 프로메티움이 미국 당국에서 브로커 딜러 회원 자격을 획득했습니다. 누구로부터 획득했냐? 핀라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금융산업규제국, 그러니까 대표적인 규제기관입니다. 우리로 치면 금감원 같은 것입니다. 여기에서 회원 자격을 얻었다. 이에 따라서 뭘 할 수 있다? 코인, 증권에 대해서 커스터디, 보관을 합법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거죠. 요약을 해보면 프로메티움은 코인 거래소 기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코인 보관까지도 할 수 있는 거죠. 자격증을 획득했습니다. 지금 미국의 대표적인 코인 거래소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US, 지금 SEC와 소송을 아주 신나게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프리패스를 프로메티움은 이미 작년에 그 전부터 받았습니다. 특혜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죠. 미국의 블록체인 협회 뭐라고 합니까? 관련 정보공개법 요청서를 제출하는, 뭔가 구린 냄새가 나도 너무 심하게 난다. 이거 정보 빨리 공개해라 라고 밝힌 거죠. 프로메티움은 SEC의 공격적인 규제 속에서 디지털 자산증권에 대한 최초의 특수목적 브로커딜러 승인을 받았다. 대체 거래소, 그러니까 코인 거래한다는 거죠. 자격증도 획득했다. 프로젝트가, 그러니까 코인들이 SEC에 사실 등록을 해야 이 거래소에서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게 뭡니까? SEC에는 프로젝트, 코인 등록 제도조차 없다. 근데 지금 이거 판다고 허가를 해준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가 안 된다. 진상 파악이 필요하다. 그리고 조금 지나서 이제 그 라이센스 획득한 것조차도 이해가 안 된다. 빨리 밝혀라. 조사를 촉구한다라고 얘기를 했죠. 제미니의 공동 창업자, 거래소잖아요. 그 윙클보스 쌍둥이가 프로메티움 좀 이상해. 의심스러운 게 너무 많은데? 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생긴 지 엄청 오래됐는데 6년간 상품 출시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두 번째, 다수의 전직 SEC와 아까 말씀드린 미국의 금융산업규제국 필라의 임원 출신들을, 오비들을 고용했습니다. 세 번째,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과 엘리자베스 워런 민주당 의원이죠. 그 관점에 따라서 의회 청문회를 준비했다. 이거 사전에 답안지 너 유출한 거 아니야? 라고 지금 제시한 겁니다. 네 번째, 경험이 1도 없는 최고 기술 책임자 CTO 고용, 이상한데? 라고 얘기한 거죠. 제가 이걸 보면서 들었던 생각이, 사실 재민이 하면 예전 테라 루나 사태, 1조 원 공매도 의혹, 지금은 의혹인데요. 글쎄요. 자, 블랙락과 시타델이 손잡고 재민이라는 거래소를 통해서, 그러니까 1조 원어치 비트코인 빌려준 거거든요. 그걸로 이제 테라루나 공매도에서 그냥 저 세상 보내버렸지 않습니까? 물론 아직까지는 의혹입니다. 근데 왜 프로메티움을 공격할까? 저는 이제 처음에는
같은 세력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프로메티움이 지금 블랙락, 코인베이스, 시타델, 제미니 그쪽 라인 아니었나? 저는 처음에 생각을 했는데 이거 지금 어디 자본이란 얘기면 어디 세력일까요? 제가 이거 이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유명한 애널리스트가 이제 아담 코크란이라고 있습니다. 재밌는 분입니다. 자, 프로메티움이 특혜의 대가로 SEC와 모종의 딜을 했다. 이유, 이제 시나리오 첫 번째, SEC의 입맛에 맞는 규제에 프로메티움이 조력하고 달콤한 대가를 받기로 합의했을 것이다. 두 번째, SEC와 fin나 출신들을 그 오비들 다 이제 고용했거든요. 특정 암호화폐를 유가 증권으로 분류하도록 지원해서 업계 유일의 등록 규제소 플레이어라는 지위를 얻으려는 의도다. 세 번째, 프로메티움이 뒤가 구린 곳에서 막대한 자금을 끌어모은 뒤 도망가는 사기꾼이다. 향후 몇 년 동안 돈을 챙기려고 이리저리 상황을 비틀고 있는 것일 수 있다. 굉장한 통찰력이라고 저는 일단 생각하고요. SEC에 이게 명분을 준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야, 너희들 맨날 고소장만 날리고, 뭐 제대로 된 법도 없고, 등록된 거래소 뭐 있어? 여기 있잖아. 프로메티움이라고 SEC가 주장을 할 수 있는 명분을 줬죠. 프로메티움은 뭡니까? SEC와 필라 규제기관들, 오비들 몽땅 낙하산 끌어안고 특정 코인들을 증권으로 분류하는데 지금 이 작업을 이미 마치고 있는 거죠. 특정 코인을 증권으로 분류하면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SEC의 권한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고요. 프로메티움의 그 코인들에 관련 사업권을 다 일감 몰아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코인 현재 상황이 어떻습니까? 관련 법 아직 통과가 안 됐어요. 뭐 그 누구 관할이다 CFTC랑 뭐 서로 머리 이렇게 잡고 싸우고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서부 무법지대입니다. 아직 뭔가 그냥 가서 깃발 꽂으면 되거든요. 그 작업을 같이 하고 있는 게 누구다? SEC와 프로메티움. 이해되시죠? 콜라보를 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상원 의원까지 나섭니다. 법무부, SEC, 야 너희들 프로메티움 조사 다시 해봐. 프로메티움이 의회에서 거짓 증언을 했거나 증권법을 위반했을 수 있다. 프로메티움이 이것 블록체인 플랫폼을 독자 개발했다고 밝혔지만 이 의원은 프로메티움이 중국 블록체인 기업 완창의 기술에 의존했다며 중국 공산당과의 연관성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아하, 중국 기업과 콜라보를 했나? 라고 지금 의혹을 제기한 거죠. 지난 5월달 규제 속에서 디지털 자산 증권에 대한 최초의 그 라이센스 받았었죠. 근데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요. 프로메티움 CEO가 뭐라고 했냐? 2011년 10월 달에 중화권 최대 블록체인 기업 완샨 블록체인과 공동 개발 계약을 해지했다. 아, 계약을 했었네요. 이걸 해지했다는 얘기죠. 앞서서 SEC에 제출한 문건에서 2018년 완샨 블록체인과 전략적 파트너십 및 공동 개발 계약을 체결했음을 밝힌 바 있다. 이서 뭘 했냐? 기술 리소스, 업계 네트워크, 지적 자본을 공유했다. 아, 같이 한 배를 탔었다는 얘기네요. 테라루나의 블랙록, 시타델, 소위 말한 미국의 전통 금융 자본이 여기 들어가 있었다면 저희 추론이죠. 프로메티움은 중국계 자본이었네요. 자, 중국계 자본이 지금 어디에 로비를 한 겁니까? SEC에 로비를 해서 코인 좀 팔고 수탁하고 매매하겠다고 지금 같이 한 배를 탄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결론은 뭐다? 돈 앞에서는 국경도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뭐 중국계 자본이건 누구건 로비하면 쭉쭉 끌어올 수가 있는 거죠. 두 번째, 미국의 큰손들, 중국의 큰손들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치열하게 코인 핵 전쟁을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 소음이라는 얘기예요. 뭐 ETF가 안 된다, 뭐가 어쩌고 저쩐다. 그때마다 대중들은 이리 나가고 저리 나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지금 코인이 얼마나 중요한 자산이고 앞으로 커질 자산인지 지금 미국 내에서도 싸우는데요. 미국과 중국 내에서도 싸우고 있다. 이런 얘기죠. 자, 미국의 하원 의원까지 가세를 합니다. SEC는 과속 딱지 때는 이런 거에 혈안된 교통 경찰이다. 지금 제 역할 제대로 못하고 있다. 여기에서도 지금 프로메티움 이거
구린내나 이거 감사해봐라고 서한을 발송을 했었죠. 정부 회계 감사원에도 지금 같은 서한을 냈습니다. 뭔가 많이 심각한 부정이 있는 걸로 보입니다. 자, 미국의 의원들 이번에는 23명의 의원이 서명을 합니다. 뭐에 서명을 했을까요? 비교적 인지도가 낮았던 프로메티움이 어떻게 다른 기업을 다 제치고 특별 그 라이센스를 허가를 받았냐? 그리고 그 결정이 언제 이루어졌는지 의문을 제기했죠. 자, 프로메티움이 그러거나 말거나 작년 12월 말에 미국의 코인 거래 및 청산 라이센스를 최종 획득합니다. fin나가 규제를 해주는 그 승인을 해주는데 fin나의 오비들이 프로메티움에 다 지금 임원급입니다. 승인 받기가 아무래도 쉽겠죠. 자, 디지털 자산 거래 및 청산, 청산은 clearing이라고 하는데요. 이 자격증을 최종 획득했다. 코인을 거래도 할 수 있고 청산은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 이제 누가 사고 했으면 그 증권과 대금을 서로 소위 그 처리를 해줘야 되잖아요. 이거는 보통 대량 거래를 할 때 청산이 빨리빨리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하는 라이센스, 수탁 라이센스 최종 획득 끝났네요. 그러면서 하는 말, 이제 다음 분기, 그러니까 올해죠. 24년 1분기 내로 기관을 대상으로 해서 코인 보관 서비스까지도 출시할 것이다. 너무나 자신감 있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자, 기관들은 이 코인 거래, 보관하는 수수료, 아무래도 그 볼륨이 크겠죠. 수수료가 많겠죠. 그걸 누가 가져간다? 프로메티움이 지금 가져간다고 하는 거죠. 자, 코인베이스, 크라켄, 바이낸스 소송하고 있는 와중에 프로메티움은 프리 패스를 받은 겁니다. 조금은 코인베이스는 불락락 쪽이거든요. 이거 뭐 지금 다툼이 장난이 아닌 것 같습니다. 2월 7일자입니다. 프로메티움이 2분기 내에 4월, 5월, 6월이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게 조금 뒤로 지금 늦춰진 거죠. 규제 적격 이더리움 커스터디 서비스 출시를 예고합니다. 자, 오는 2분기 내에 SEC 규제 적격 커스터디 보관하는 서비스를 출시할 계획이다. 자, 첫 커스터디 지원 암호화폐는 뭐다? 이더리움이 될 것이다. 의미심장하죠. 자, 프로메티움은 이더리움을 시작으로 다른 코인들도 보관 서비스 하겠다. 그 다른 코인들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22년 10월 기사입니다. 플로우다, 파일코인, 그래프, 컴파운드, 셀로 이런 것들 보관 서비스 이더리움과 함께 보관 서비스에서 수수료 벌겠다라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프로메티움에서 2, 4분기 그러니까 이제 4월, 5월, 6월에 이더리움 보관 서비스를 개시하겠다. 사실 지금요, 기관들이 이더리움을 사고 팔고 보관하는 사실 코인베이스가 있습니다. 그 프라임이라고 하는 기업 전용 계좌를 통해서 이거 하고 있거든요. 근데 프로메티움은 미국계 자본이 아니었죠. 중국계 자본인 프로메티움도 이더리움부터 지금 치고 들어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기관들이 근데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거래량이 커야 수수료가 많죠. 사고 팔고 자주 하고 거래량이 커야 보관 수수료도 커지죠. 비례합니다. 사실 그러려면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사실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없어도 가능한데 이 비트코인에서 보셨다시피 사실은 천지차입니다. 웬만한 규제된 큰 손들은 현물 ETF가 없으면 이게 사실 접근이 거의 어렵습니다. 근데 여기에다가 미국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더리움이 사기다, 조작이다, 거래량이 부족하니까 ETF 다 거절해라. 저는 이거 반대로 보거든요. 이더리움의 ETF의 시점과 이 프로메티움의 이더리움 보관 서비스 시점이 저는 이게 교묘하게 겹칩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우연일 수도 있죠. 이거 뭐 더 뒤로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사실 심증은 저한테는 너무나 넘쳐납니다. 명확하게 물증은 좀 애매한 거죠. 자, 근데 제가 알고 있는 건 이겁니다. 이더리움 현물 ETF의 승인은 뭐다? 시간 문제입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건 이것도 있습니다. 항상 기득권이라고 하는 거, 뭐 소위 말한 세력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큰 이득 앞에서 각종 속임수를 씁니다. 어마어마합니다. 뭐 언론을 동원하고요. 뭐 여러 가지 통제하는 방식을 통해서
대중을 기만하고 심지어 착취합니다. 역사적으로 계속 반복이 돼요. 왜 착취를 하냐? 연준에서 누구 허가를 받고 그렇게 맘대로 돈을 찍었습니까? 뭐 경제를 살린다고 하겠죠. 경제 살리는 건 좋은데 돈을 찍어내면 찍어낼수록 제일 피해를 보는 사람들 누굴까요? 중산층과 서민들입니다. 돈이 화폐가 가치가 절하되죠. 그러면 있는 자들만 더 부를 쌓아갑니다. 제가 그걸 왜 착취라고 했는지 이해가 되실까요? 지난 10년간 코인은 사기고 도박이고 테러고 뭐 쥐덫이었나요? 워런 버핏 쥐덫이고 돈 세탁이고 이렇게 알고 계셨던 분들 대다수 아닙니까? 블랙락이 5년 전에는 비트코인이 돈 세탁이었는데 뭐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글로벌 자산이다. 금보다 더 뛰어나다. JP 모건의 CEO가 2017년도 비트코인 사기다. 이거 사는 직원 해고시켜 버리겠다 하고 일주일 뒤 그 주말에 유럽 쪽에서는 비트코인 현물 ETP를 실제로 수십억 샀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그리고 지금은 비트코인 현물 ETF 직접 뭐 지금 팔진 않지만 대리점 하겠다고 이미 신청을 했죠. 속인다는 거예요. 눈속임 하고요. 비트코인 통제 장악 이제 끝났죠. 그랬으니까 ETF 딱 론칭을 시킨 거죠. 이더리움은 예외일까요? 물론 이번에 뭐 5월 달에 ETF 거절할 수 있죠. 가능합니다.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승인을 하든 거절을 하든 다 소음이라는 거예요. 다 소음이다. 뭐 그때 뭐 비트코인 저기 뭐 사토시 나카모토가 뭐 크레이그 라이트가 맞습니까? 뭐 바이낸스가 망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좀 그 분간하실 수 있는 그 능력이 사실은 되게 중요합니다. 각종 소음으로 우리를 괴롭히고 좋은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거죠. 이미 답은 정해져 있습니다. 이더리움 ETF 이거 시간 문제입니다. 크립토가요. 사실 뭐 이제 그 시가총액 전체가 이번에 뭐 몇 배나 커질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10배, 20배, 심지어 전 크립토 시총이 100배 이상 갈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것들은. 지금 구체적으로 지금 다 이제 비트코인만 쳐다보고 있지 않습니까? 비트코인만 주목을 받죠. 그럴 때 우리는 뭐 아직 조금 코인을 좀 더 사고 싶다, 좀 부족하다 하시는 분들은 저평가된 우량 알트코인을 그래서 주목하라는 거예요. 제가 이더리움 왜 계속 얘기하냐? 이더리움이 대장입니다. 걔가 잘 돼야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뭐 중간 시총, 작은 시총도 잘 될 수가 있다. 알트 시즌이 그래야 도래할 수 있다라는 차원이고요. 또 제가 하는 건 이겁니다. 엘리트들의 탐욕, 비트코인만으로 절대 만족 못하죠. 이것을 뭐 끊임없이 뭐 이더리움, 뭐 알트코인, 뭐 알지도 못하는 뭐 디파이, ETF, 탑20 어쩌고, 게임파이 뭐 어쩌고 이거 만들어서 파생 상품은 무제한으로 찍어서 팔아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회가 아직 있다라는 말씀 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